아, 여기 인사동. 반가. 네, 반갑습니다. 야, 이게 지금 뭐처럼 날씨도 좋고, 잠깐 저번에 오프닝 때 인사만 하고 갔지만 작품 또 한번 쭉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알다시피 지금 유튜브를 한 3년 접었다가, 아, 뭐 할까. 뭐 한다기보다도 요즘 조금 한가해지기도 하고, 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조금 거시기해서 근데 주변 사람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마침 이번에 또 전시한다고 그랬을 때 확 떠오르더라고요, 영민 씨. 교수님 뵌 게 생각해보니까 2021년 후반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때 이제 수업 때 만나가지고 온라인으로 수업했었잖아요. 네, 한 5년 전, 4년 반 전? 코로나 시절에. 그렇더라고요. 보통 코로나 시절에 좀 줌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그때만 알고 좀 몰랐는데 우리 이상하게 인연이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아, 네. 제가 그 디자인 사회학이라는 그 과목을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문화사회학, 문화예술학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었고 또 근데 디자인 사회학인데 디자인에도 사회학이 있나? 뭐 그런 호기심에 수강을 했다가 수업을 듣고서 너무 그게 인상적이어서 수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리얼리? 네, 정말. 방송이 그거 아니지? 아닙니다. 네,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만 그냥 수업하고 끝나기엔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맞다. 이렇게 연을 이어오게 된 거죠. 그 사람마다 기억은 다 다양한데 어쨌든 나한테 굉장히 각인됐던 거는 수업 때는 그냥 좀 재밌는 이야기 하시고 좀 비판적이고 일상에 대한 어떤 고뇌들이 좀 많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학기 끝나고 나한테 한번 그림을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요. 전시. 네. 그 전시를 했던 것 같고 리플렛을 주고 그걸 보고 이 사람 뭐지? 이 작가 뭐지? 그랬어요. 이 학생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난 들었던 게 내 개인적인 느낌은 민중미술은 아닌데 왜 민중미술 같은 어법을 쓰면서도 동양한데 이렇게 굉장히 현대적이지?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확 왔어요. 그리고 그때 수업 때 뭐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었구나. 나는 이제 그걸 보고 갑자기 내가 전화를 했나 하여튼 작품 좋다. 너무 좋다. 멋지다. 내 기억으로는 나중에 한번 말씀하시겠죠. 저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림을 보여주세요. 맞아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실적이지는 않는데 좀 뭔가 게임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그림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아주 독특했다. 근데 본인은 좋다 그러니까 그때 전화로 너무 창피해하고 아니라고 하는 둥 뭐 요즘 너무 모처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왜 나한테 그 보낼 생각도 했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저게 오랜만에 그때 그 인터뷰를 했었어요. 작업실에 이 전시를 기획한 심정택 선생님이 제 작업실에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그걸 기사가 나간 건데 그 전에 이제 교수님이 그 공연 음악 공연을 한다고 소식 알려주고 그래서 저도 이 기사가 나갔어요 하고 저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저도 제 작품이 기사가 나가서 저도 이제 반갑고 또 교수님도 음악 공연 하신다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저도 보냈었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반응을 또 격렬하게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난 두 번째는 동양화 회화 쪽, 서양화 쪽에서는 이런 민중미술이 됐건 좀 사회적 비판적으로 그렇게 작품을 했는데 동양화가 베이스가 되면서 또 그런 기법이 많이 살아있으면서 전통 기법이 살아있으면서 비판적인 작품을 한 경우는 뭐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좀 생소했어요. 주변에 그게 맞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저 작품이 예. 2006년도에 그렸던 작품인데 좀 많이 그때 이 작품 발표하면서 그때 좀 많이 알려졌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림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좀 이제 다양하게 작업들이 나오는데 당시에 산수화에 새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투기가 그렇지. 하늘에 떠 있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막 포탄 미사일 쏟아진다고 근데 봤더니 그 안에 알몸에 여자가 이렇게 둥둥 떠 있거나 웅크리고 있거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산수화 화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질적인 요소들이 충돌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당시에 이제 미술판에서 회자를 많이 이제 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2005년부터 이런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산수화 이런 작업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 2005년도면 그 전쟁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우리. 그쵸. 전쟁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제 안에는 전쟁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냥 왜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거대한 산수화 보면 거대한 그렇죠. 돌 절벽, 이렇게 그 거대한 그려놓고. 산에 아주 조그만하게 사람 이만하게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고, 이제 아주 옛날에 그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현인들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지만 그 현인들은 더 깊숙이 산 속에 숨어서 지내잖아요. 운둔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거를 또 산수화로 그리고. 그렇죠. 네, 그렇게도 그리고 또 그냥 예쁜 그 산수 풍경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제 마음속에 전쟁 같은 상황들이나 이런 고민들을 담기가 좀 너무 이건 솔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빗대서 저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런데 좀 놀라운 거는 최근에 또 초청을 하셔서 내가 이제 지금 우리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났잖아요, 실제로. 네. 지금 뭐 네, 네, 네. 미국, 이스라엘, 지금 이란 실제로 전쟁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이제 그 깊이가 더 헤아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예컨대 보통 전쟁하면 그 전쟁에 뭐 저런 스펙타클한 무슨 뭐 터지고 그건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그랬겠지만 여전히 한 분 여자가 됐던 어떤 그 피해자가 됐던 이런 부분에서 극히 개인적인 큰 이야기에서부터 가장 개인적인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굉장히 단순하게만 보지 않고 전체 세계를 같이 보면서 한 개인의 감성까지도 고민까지도 이렇게 보게 하는 작품들이 실제로 이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에서도 막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작가는 진짜 미래를 예언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을 내가 그때 작품을 잘 본 것 같아 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뭐 좀 본인이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좀 이렇게 미래를 좀 예언하시는 뭐 그런 기운이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전시 오픈했을 때 관람객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앞에 이 주황색 큰 작품 저거를 보시더니 언제 그렸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08년도에 그렸는데요. 그래서 이 전시는 제가 2006년부터 2026년까지 전쟁 작업한 것들을 조금 추려서 전시한 겁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 깜짝 놀라면서 저거 호르무즈 헤엄 아니에요? 맞아요. 나도 그런 말 하려고 그랬어. 호르무즈 헤엄 아니에요? 2008년에 그렸다고요? 저한테 놀라면서 되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예언하신 거예요? 어떻게 미래를 아셨던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순환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어쨌든 딱 이렇게 맞게 되었는데 저는 그 반응을 보고서 저도 또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18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 2026년도에 또 이런 반응을 제가 또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되게 많이 놀랐고 재밌더라고요. 금방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상황은 전쟁 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개인이 전쟁터였다. 마음이. 그렇죠. 상황이. 네, 저는 그러니까 예술가는 자신의 삶과 예술 사회가 분리되지 않고 다 같이 믹스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전쟁은 제가 직접적으로 겪진 않았으나 간접 경험을 했잖아요. 2002년도에 그 이라크 전쟁이 났고 그래서 그때 파병에 저희 동생이 남동생이 지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한쪽 눈을 다쳤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명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엄청난 그 어두운 정서를 많이 겪었어요. 막 현실도 부정해보고 분노했다가 또 타협도 해보고 그러다가 다시 또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은 이제 장애인이라는 현실 수용을 하는 그 단계까지 그 개인적인 그런 아픔과 고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국가 권력이잖아요, 군대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대한 사회 구조, 사회 권력에 비해서 우린 너무 미개한 진짜 모래알 같은 예, 정말 미약한 존재다. 예, 그런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그 이제 다친 병사들이 가는 병원에 가서 보면은 되게 정말 다양한 이유로 온 다친 사람들이 병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머리를 다쳐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병사를 봤어요. 근데 그 씬이 굉장히 저한테 강렬했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두 눈에 붕대를 감고 이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 이제 피랑 섞여서 그 씬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럼 병실에 가면은 이제 눈을 다쳤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시각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잖아요. 중요하죠. 보는 것의 70%가 시각이 시각인데.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민감하고 강력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고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 분쟁이나 이제 전쟁에 관한 그런 관심을 좀 더 두게 됐죠. 그래서 제 안에서 현실에서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과 실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모습이 좀 섞여 있고 또 제가 또 찾아보게 되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깊숙이 좀 보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야. 작업으로 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작업을 할까?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예술도 좋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저한테는 일단 예술가는 관찰자, 시대의 관찰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대의 삶을 예술로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작가만의 방식, 작가만의 상상력을 그렇죠. 넣어서 이걸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서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보면 느낌에 여러 사람 만나보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것을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좀 소재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와 관계없이 우리 일상에서는 늘 전쟁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밝혀져 있진 않지만 꼭 폭탄이 왔다 갔다 않지만 폭탄 이상으로 개인사회에서든 조그만 집단 사회에서든 근데 그거를 대부분은 자기랑 조금 멀어지면 좀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작가님도 동생분이라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지만 늘 이렇게 뭐 우리 소위 말해서 운동권이 아니어도 뭐 사회적인 뭐 이슈를 뭐 따르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그런 문제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거시적인 문제까지를 같이 보는 거는 아까 말한 솔직하게 세상을 이렇게 작가가 느끼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최근 젊지는 않을 수 있는데 보기에는 또 제가 죄송하지만 관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험하게 생기시지도 않고 전투적이지는 않은데 이 작품 속에 엄청난 전투력이 느껴져요. 네. 고민들이 느껴져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듣고 보니까 뭐 속이 좀 마리네요. 네. 그러니까 제 안에 좀 그런 에너지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억눌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동양화 전공을 저도 되게 좋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뭐 사금자나 산수화나 이렇게 좀 뭔가 이런 자연을 그리는 게 좀
더덥다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어느 순간 아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나이 먹으면 산으로 가고 자연으로 가는데 젊었으니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렇구나.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아하, 많은데 아하. 그거를 작품으로 이제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출이 안 되고 산수의 어떤 전통 어법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딱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내 그림 같지가 않은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이렇게 작업을 했더니 그게 공격적으로 좀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동양화 하시는 분 선생님들이나 네. 가서 그래서 저 그 남천 선생님이라고 알죠, 유명하시네. 남 선생님, 수묵화. 네, 네. 남 선생님이 이거 제 그림 보시더니 야 이거 나 이상해서 치과를 가야겠다고 네, 그림이 이상해서 그러니까 오. 그거를 나 이상해서 치과에 한번 가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야, 예술가를 그렇게 말씀. 고영미 작가님을 새롭게 본 부분이 있죠. 뭐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셔서 지금 작가이자 박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박사님이 고 작가님이 작품을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과거 했던 작품들은 연장이 됐는데 본인의 어떤 그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셨거든요. 예를 들어 브로드웨이의 이론을 적용한 작품 연구해가지고 전쟁에서 도출된 빨강의 색채 상징, 이 색채학 논문을 쓰셨는데 그때 작품은 또 엄청난 좀 변화가 있었어요. 스타일적인 면에서 제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저한테도 그 작품을 보여주시면서 또 논문의 내용도 보여주시면서 작품을 봤는데 그때 기억으로 물론 논문도 보십시오. 꼭 논문. 근데 색채학 논문도 있었지만 전 그림을 보고 또 그 그림 전시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때 네. 작품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작품이 좋더라고요. 또 논문은 안 보여. 논문은 뭐 좋은 거 썼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저한테 있잖아요. 야 이런 그림이 또 나오네. 새로운데. 고영미 선생님이 동양학과라 그랬는데 잠깐 디자인 쪽이나 이런 쪽에 조금 공부를 하셔서 그런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제 입장에서는 뭔가 좀 정리돼 보이고 디자인 스틱? 뭐 그런 거랑 있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작품이 이제 설명적이라기보다는 더 상징적이고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탁 드러내는 그렇지만 뭔가 은유적인 표현들이 더 와서 일단 제 취향으로도 더 현대 아트적인 느낌이 더 들었고요. 지금 이미 화면에서 보여주겠지만 뒤에 있는 그림이라던가 지금 여기 나중에 설명하시겠지만 이 작품들을 쭉 봤는데 너무너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과거하고 다르게? 이게 이제 제가 20년 화업을 압축한 전시잖아요. 저도 이제 DP 하면서 다 보면서 작업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물론 중간에 한 10여 년 정도 단절이 있었지만, 네, 저도 조망해 볼 수 있는 계기의 전시인데요. 그러니까 전에는 항상 그 먼 거리에서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산수화 시점이 그렇거든요. 조감이, 네, 조감 형식으로 먼 거리에서 내려다보는 전쟁의 풍경.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전쟁의 어떤 그 파편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풍경인데 봄은 꽃이 피는 봄이에요. 또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은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꽃이 피고 지고 다시 순환돼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의 전쟁, 되게 대조되는 역설적인 풍경을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 초창기 미장센인데 이제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전쟁에서 찢겨지고 뜯어지는 인간의 삶. 그래서 인간의 인간성의 상실도 있고 뭔가 인간이 다 이렇게 해체되고 욕망 덩어리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본질적인 정말 아까 말씀하신 상징적인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맥락은 저는 같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역설적인 풍경으로 이제 먼 거리에서 봤다면 지금은 피와 살이라는
그 주제로 좀 작업을 이어져 가고 있어요. 작가의 렌즈가 조금 더 클로즈업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거의 최근 작업이라고 몇 년 사이에 최근 작업이라고 볼 수 이거는 있는 이제 최근 작업, 피아사를 주제로 한 거는 최근 작업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 보면은 막 지금 세상 난리 났는데 꽃이 피어. 저기서도 뭔가 또 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한자어에서 천지불인이라고는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 그냥 간다 순리대로. 네네네네. 그런 말들이 또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게 좀 어느 순간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연은 어떻게 잔인한 것 같은데요? 네, 4월 달에 저는 유독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새싹이 막 돋아나고 꽃이 막 피고 뭔가 이렇게 새롭잖아요. 그쵸. 어떻게 한겨울 저 메마른 가지에서 어떻게 저게 싹이 돋아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단한 생명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뭐 이런 또 괜한 자괴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작품 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살의 표피, 살덩어리가 이제 모여진 건데 근데 그걸 전 장미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장미가 피는 시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것도 그 피어나는 다시 회복하고 재생이 되는 그런 메시지, 희망적인 메시지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번 거의 한 3년 만에 다시 하는데 과거에 뭐 이렇게 지식 전달하는 그런 거 마방가르드 예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타로도 좀 하다가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이걸 좀 해보려고 하는 거는 뭘 가르치고 뭔가를 전달해 주는 것보다 제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분을 이런 장점이 있는데 왜 사람들 몰라주지?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만나가면서 이제 뭐지 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좋은 분들 알려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들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쭉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이번에 포스터 주제로 나왔고 최근작이 아니라면서요? 네, 2015년도에 이제 만든 작품인데요. 중국에서 한번 전시하고 이번이 두 번째 전시가 된 작품인데 2015년도에 제가 미디어에서 중국과 일본의 다오이다오 약간 전쟁 촉발 뉴스를 접하고 그래서 그 작업을 했던 작품인데요. 이게 그 프라모델 키트 안에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재밌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해서 제작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찬란한 봄날이라는 이름을 좀 제가 붙였는데요. 봄에 피는 꽃들이잖아요. 매화가 장미도 그렇고.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설의 풍경을 또 이제 보여주는 또 작은 작품입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평화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그랬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평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꽃이 상징하는 이중성이 있네요. 이건 특히 또 이란, 미국, 이스라엘 그걸 좀 비행기도 떨어졌다고 그러지 총알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화가 더 오는 건가요? 하여튼 마치 바로 한 며칠 전에 작업하신 것 같은 느낌이. 네, 근데 벌써 11년 전에 작가는 시대를 초월하는군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대조되는 좋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을 좀 이때 당시에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대중적으로도 이렇게 대중성도 있어 보여요. 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좋습니다. 이런 작업을 또 이런 시리즈로 좀 많이 해봐라는 피드백도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일단은 귀담아 듣고 제가 이제 앞으로 전자하시고. 반영해서 전자하시고. 해야겠어요. 좋습니다. 네. 이 작업도 최근에 두 번째 시리즈, 이게 지금 저번 그 초기 작품 말고 이번에 논문 때 같이 연구하시면서 쓴 작업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그래픽적인 느낌도 전 개인적으로 들어요. 특히 이렇게 비행기 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랄까, 이게 좀 장난스러운 듯 하지만은 굉장히 메시지가 묘하게 오는 것 같고. 저희 아이가 있는데요. 이게 없었다면은 저희 아이는, 이거 뭐 불꽃 놀이야? 뭐
폭죽이야 이렇게 그럴 수 얘기를 있을 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쨌든 터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전투기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전쟁이 라는 게. 전쟁의 풍경이 또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또 원래 제가 이렇게 새가 날듯이 이렇게 작게 전투기를 그려왔기도 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 작품은 특히 좀 크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더 상징성이 더 있어 보여요. 이게 뭐 뭔지 모르지만 천사 날개 같기도 하고. 이 작품 잠깐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천사의 날개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투기가 공격을 할 때, 적군을 좀 이렇게 오인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그 열을 이렇게 방출하는 플레어라는 건데요. 그 열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게 미사일이구나 라고 미사일을 격추하는, 그래서 오인하게 만드는 그런 전쟁 기법이랄까요?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기술이겠죠. 있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터질 때 이렇게 날개, 천사의 날개처럼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악마의 날개라고도 이제 불려지는데 이렇게 어쨌든 이게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파괴하는 날개라는 작품 제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는 것도 우리는 이제 지금 극장 스크린처럼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뭐 영화를 보듯이 이제 본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점점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잖아요. 예, 시간이 갈수록 전쟁에 대한 우리가 체감하는 게 그거를 이제 뭔가 타자화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이렇게 분절된 이렇게 검은색 띠와 이를 분절된 공간 화면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어요. 이 작품은 편안한 듯 불편한 거군요, 좀 내용적으로. 네, 맞아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작가님, 이제 저 작품하고 좀 달리 조금 지난 시간이 좀 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도 하셨듯이 그림 자체가 대작이고 어떤 다른 관람객도 이게 호르무즈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도 좀 있고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네. 네, 제가 2008년도에 그렸던 작품인데요. 이렇게 평온한 봄 일상에 이제 피크닉을 나왔다 갑자기 폭격이 터지는 그런 장면을 그렸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기치 못한 일은 갑자기 오잖아요. 그렇죠. 불현듯 예고 없이. 예고 없이.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대비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꽃들이 만발하고 너무 피크닉 가기 좋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뭔가 봉변을 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거는 어느덧 갑자기 불쑥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꼭 전쟁일 수도 있지만 전쟁이 아닌 다른 재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작업에 표현한 겁니다. 야. 그리고 재밌었던 건 아까 그 호르무즈 헤어의 그 물줄기하고 너무 닮았다고 하셔서 저도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올해가 병오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한자풀이를 잘 하시는 분이라던가 임진년 하면은 이렇게 물과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뭐 그런 해라고 하는데 병오는 뜨거운 해와 또 뜨거운 말이 이렇게 합쳐지는 뜨거운 해래요. 근데 그래를 보니까 이게 딱 2026년 병오년이라는 주제를 딱 해도 어울릴 듯한 2008년이 아니라 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시간을 좀 초월해서 있는 듯한 제가 작가님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엊그제 그려놓은 것 같은 그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나. 네, 감사합니다. 아마 뜰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상한데 나는. 이거는 작품 제목이 3월의 어느 날 밤이에요. 네, 이게 지금 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제가 좀 봄 풍경을 좀 주력해서 그렸던 작업들을 좀 선별해서 데리고 와서 전시를 한 건데요. 이것도 뭔가 이제 봄이지만 좀 이렇게 3월 초에 또 눈도 내리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몇 번 그런 적도 있었고 꽃샘추위도 3월에 초기에 있었고 했는데 거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 거기서 이제 물 위에
부유하고 있는 사실 제가 투영된 저의 자신이에요. 네. 여기 네네네. 저의 여인이. 자신이에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 내 마음속에 나의 그 전쟁터 같은. 네네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그 당시 그런 생각이 지배하던 그 때에 그렸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여기도 막 찾아볼 게 많아요. 이 네, 전투기가 날아가네요. 네, 두 대가 있고요. 뭔가 이렇게 시퀀스가 연결되는 건가요? 네네네. 야.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저기 캠퍼스가 좀 동그랗게 한 뭐 이유는 제가 이제 캔버스 변형에 좀 관심을 가질 때였어요. 네, 그래서 좀 동그란 마치 뭐 망원경처럼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는 그러니까 관조하는 멀리서 그런 거를 좀 작품에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외형을 동그랗게 제가 제작해서 작업했었어요. 이것도 지금 최근에 전쟁하고 지구촌 이야기 하는 것처럼 멀리서 보면 지구처럼 보여요. 네. 하여튼 이 시대와 작품은 뭔가 연결해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제가 최근에 그린 거예요. 2026년도. 이야,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전쟁의 어떤 그 씬을 생각을 하고서 작업을 한 건데요. 여기 이제 그 파편들, 전쟁의 파편들이 이렇게 있고, 저희 아이, 딸아이가 애착하는 토끼 인형인데, 일상이 무너진, 붕괴된 그런 모습들의 상징적인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구석에 하나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그리면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그냥 작업을 했지만 보는 사람은 참 해석을 다 다르게 하시는데 이렇게 정유소가 그렇죠. 폭격이 되어서 이게 다 기름이 이렇게 흘러나는구나라고 해석하신 분도 분도 계시고요. 있고. 그거 그렇든 안 그렇든 어쨌든 지금 현재 이란 전쟁의 그런 모습을 제가 표현한 거고 이렇게 동그란 불빛들은 이것도 미사일의 어떤 그 반짝이는 불이에요. 마치 멀리서 보면 이게 뭔가 폭죽놀이처럼. 네 그렇게 좀 흘러내리는 뭔가 반딧불처럼 또 보이고. 아름다운 불빛 중에 하나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름다움 뒤에 이제 비극적인 그렇죠. 굉장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파괴의 불꽃이죠. 작가님,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동양화 기법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사물, 그렇게 풍경을 그려놓고 동양화적인 부분에서 인물이라는 걸 작게 묘사를 해서. 네. 근데 얼핏 뒤에서 보게 되면은, 화면의 그 비례가 뭐 적당하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와서 여기가 놓여진 토끼를 보면 갑자기 이 안에서 공간이 확 화면이 커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비례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두 번을 보게 하는. 네. 그렇죠. 이게 뭐가 있지 하면. 그러면서 이 토끼의 비례에 비하면, 그 화면의 그 크기가 스케일이 굉장히 다시 커지는 것 같아요. 두 번을 보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제가 미디어에서 네. 그 러시아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기사를 2012년도에 2012년. 네, 그거를 기사를 보고서 그거를 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최근에 그러게. 얼마 전에 맞아요. 그 우리나라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파서 이 작품을 전시에 내도 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일단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풍경이 있고 또 뭐 마침 전쟁이 지금 막 무슨 게임화된 것처럼 떨어져 있고 또 여기 이 사람을 향해서 폭격하고 있는 듯한. 이게 또 이게 프라모델 네. 실제로 오브제가 있네요. 네네. 그때 이렇게 그림 그려려고 했던 거하고 화면적인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 작품이 2006년도에 2006년. 제가 네. 작업을 한 건데요. 딱 20년 전이죠. 그때 중앙미술대전 선정 작가로 됐을 때 제가 그때 선보였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애착이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좀 작업실에 숨겨놓고 있다가 원래 이것도 이 전시에 리스트에 없었는데 이 전시가 저한테는 또 중요한 전시고 그래서 정말 기왕이면 내가 애착이 있던 이 작품, 내가 좋아하는 작품도 선보이면 좋겠다. 어울릴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올렸던 작품인데요. 이 작업에서 전부 다 파생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이게 거의 초창기 작업이니까요. 네, 이 작업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확장돼서 이제 흘러갔죠. 좋습니다. 야.
크루즈 미사일인가? 뭐 그런 것도 어떤 분들은 관심 있으면은 뭐 전쟁 그 어떤 무기들에 대한 관심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교수님이 네. 그냥 딱 보고 좋다고 하신 것처럼 네. 이 그림 보고 딱 좋다라고 대부분 왜 그러지? 하시거든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어떤 요소 때문에 이 작품을 좋다고 하실까?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개인적인 거는 조금 뭐 다 맞지 않지만은 이 그림에는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뭐 꿈이라면 그 상징과 모든 것들이 들어갔겠지만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야기가. 이게 어떤 시인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막 폭격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실제는 이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마치 이럴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이런 뭐 미사일이든 이런 비행기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관심 속에서 이게 F-15인가? F-30인가?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무기 정보도 관심 있게 좀 보게 되고 자기 아는 선에서 다 보게 되는 뭔가 이렇게 저는 약간 그 뭐죠? 샤갈? 샤갈 같은 그림처럼 느꼈어요. 이렇게 뭔가 이상적이고 뭐 그 초현실적이자고 해야 되겠죠? 그것에 조금 악몽? 그래서 그림으로 이걸로 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좋았어요, 그냥. 혹시 뭐 약간 색채적인 분위기 그런 것도 있나요? 색채적인 분위기도 있죠. 이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막 미사일이 나가는 것들이 그 게임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느낌에. 그런 것들이 이 게임이다라기보다도 어떤 다른 메시지를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보면 그림을 봤을 때 어렵지 않은 그림인 것 같다. 근데 묘하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묘하게 신비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계속 뭐 그림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은 그냥 막 두서없이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비행기 이런 종류나 이런 무기 체제나 이런 것도 이렇게 리서치를 많이 하시나요? 네. 한때 그 북이 있었어요. 화해 북이. 그 프라모델도 조립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이 전시에는 없지만 꽤 그 디테일한 굉장히 그런 프라모델 조립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그냥 서치를 굉장히 이 무기 서치를 많이 해서 이만한 화일북이 있어서 오늘은 어떤 무기를 그려볼까. 여성으로서 작가가 아니고 작가로서 하시겠지만 보통 여성들이 이런 무기를 막 외우고 관심 있는 경우는 되게 드물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화된. 전쟁을 그리는 작가도 드문데 여성인 작가가 전쟁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희소한. 그렇죠, 아주 희소해요. 편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제쯤 이 그림 보고 얼굴이 매칭이 잘 안 됐어요. 그 선생님 이렇게 생겼나? 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 이런 느낌. 이게 되게 이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픈데 제가 이 작품이야말로 진짜 마지막에 리스트에 올라간 작품이에요. 제가 고민하셨구나. 고민을 많이 했던 작품인데 그 이유는 이제 이 그림이야말로 이 전쟁 작업을 잘 표현하는 지금 전쟁 타이틀의 그렇죠.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이제 상업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수용이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왠지 위축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람자가 보고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 공간에서 그런 고민이 좀 많이 있어서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 기획자 선생님께서 넣읍시다. 네, 그래서 옛날에 20년 전에는 그런 반응이었다면 지금은 또 다를 수 있다 라고 하셔서 저도 용기 내어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을 잘한 것 같아요. 좀 뭔가 저도 오랜만에 꺼내서 보니까 새로워요. 그러네요. 그 유일하게 이걸 또 보통 그런 전쟁이 있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비교적 다른 그림에 비해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런데 꽃이 안 그려져 있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러시아와 그루지아 전쟁 났을 때 그거를 작업한 거예요. 그 페어에 대해서. 네. 그래서 강아지가 이제 이것도 저의 자아의 투영이자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쟁을 당하는 그 수많은 나약한 시민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하늘을 보면서 절망스러운 그런 표정, 그런 거를 좀 저 강아지의 표정을 통해서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상징적으로.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네, 네. 또 상징성 진짜 있는 전쟁 작업인 작업이죠. 거죠. 블랙 밤하늘이네요. 네, 이거는 페어일 수도 있고요. 공허한 느낌, 또 좀 예쁜 아름다운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냥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땅과 밤하늘인데 이 별이 실제로 그 별자리가 있어요. 아, 네. 또 질성 뭐 이런 건가요? 네, 여기 있잖아요. 아, 있네요. 예, 이렇게. 네, 이따 보면은 별자리 공부하시는 분 있다면 아마 찾으실 수 있어요. 야, 그게 근거 삼아서 찍으셨구나. 네네, 그래서 별자리를 한 건데 그냥 이런 풍경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작업을. 야, 그럼 굉장히 시선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군요. 이거는 이제 최근의 작업이에요. 아. 지금까지는 이제 좀 전쟁 풍경, 먼 거리에서 보는 풍경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좀 간결해진 네. 그런 풍경이 작품. 좋습니다. 야. 네, 이 작품의 제목은 재물이에요. 재물. 네, 제물로 바치잖아요. 우리 이제 고기를 도축해서 이 고기 덩어리를 네.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데 저는 베이컨이 이런 프란시스 베이컨. 네, 네네. 베이컨의 작품이 또 그렇듯이 저 역시 인간성의 상실이라든지 인간의 비참하고 가장 타락한 모습 네, 그런 것들이 이 고기 덩어리에 비유한 것처럼 저도 동물을 도축해서 제물로 바치지만 또 그런 인간의 그 상실된 그런 안 좋은 그런 면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했고 근데 어쨌든 이게 제물로 바쳐진 이 뒤편에 이렇게 막 빛이 나는데 어쨌든 희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희생이 됐는데 저는 이게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뭔가에 이제 희망을 좀 주고 싶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 아하. 그래서 이거 라틴어로 이제 적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글자를 문구를 쓰지 않아요. 이게 처음 한번 해본 건데 이거는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뜻이고요. 이거는 숨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 또한 뒤에는 지나가리라. 이게 막 뭔가 이게 그 전쟁의 잔재들, 네, 미사일의 불꽃들이 떨어지지만, 떨어지고, 네, 그런 희망의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참하지만 여전히.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작업을 해봤습니다. 와, 특별히 그때 말씀하신 게 이게 장지에다 그려서 그런지 네네. 그런 말씀을 좀 뭔가 좀 미묘한 맛이 있어요. 네, 이거 삼합 장지에다가 아하.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기법이 있어요. 아. 네, 한지 콜라주를 하는데 이 지금 고기 덩어리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얇은 순지에다가 제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구겨진 그 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홈들에 물감으로 얼룩덜룩하게 좀 물들이고 네, 그것이 다 마른 다음에 그걸 찍거나 가위로 오려서 이제 형태를 좀 해체를 시켜요. 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뭐 그대로 붙일 수도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를 태워요. 아. 태워서 다시 또 이제 뭔가 손이 다 가죠. 그 요리하는 거 이게 그 과정 같은데. 네, 그래서 태우면 이제 저도 예측하지 못하는 네. 그런 길들, 이 라인들이 생겨요. 나는 요만큼 태웠으면 좋겠는데 더 많이 태워지기도 하고. 좀 약간 자연스럽게.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붙여요. 붙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채색 안료를 올려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법이 제가 아주 대학원 다닐 때부터 해왔던 작업인데 저는 한지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느낌이 고상해 보여요. 한지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결이 굉장히 고운 것부터 두껍고 거친 네, 것까지 네, 네. 굉장히 많은데 그런 한지의 겉에 그 촉감들이 그러니까 피부 살 같은 느낌, 따뜻하고 뭔가 좀 정서적으로 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인쇄를 하면 종이를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회화 같은 경우, 파인아트 이제 서양화 같은 경우는 유광 코팅한 기분이 들고 그림이 네네네. 이 그림은 무광 코팅한 걸 그려서 좀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이어서 더 고급스럽게 좀 다른 부분이지만 저는 그런 피드백을 들어요. 저는 제가 한지가 좋아서 한지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해왔는데 이 한지라는 것 자체가 색을
머금고 흡수됐다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캔버스는 바로 위에 얹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아주 예쁜 케이크처럼 반짝반짝. 먹음직스러운 케이크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색이 이렇게 흡수됐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랑 다른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센 주제인데 세게 와닿지가 않는다. 그게 약간 좀. 색감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니까 흡수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더 세게 해봐라. 색감적으로.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한지 성격이 서양의 취향이 너무 취해 있는 분 아닌가요? 한지 성향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지를 버리지 않는 한 오케이. 그렇게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 취향이 좋습니다. 사람은 다르다면. 물론 작가님이 결정하시겠지만. 네. 그냥 멋있기도 하고, 좀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한 3년 전에 타로 강좌도 하고 했는데, 네. 이 타로에 이 심장 세게 꽂히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되게 비슷하고, 네. 어떤 그런 상징이 있는 겁니까? 너무 아파요. 네, 타로의 그 네.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해 한번 주시겠어요? 요거는 배신이죠,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이렇게 했거나, 또 믿고 있는 사람한테 강력한 배신감을 느낄 때,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트에 이게 이제 칼 카드잖아요. 네. 이게 스워드에 3번 카드 나오면 이제 아프게 찔린다. 누구로부터 싫은 소리 이렇게 나를 그렇게 치다니 이런 상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조금 너 조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 심장에 칼이 3개가 꽂혀져 있는데요. 뭔가 이제 하나도 아니고 3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작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즈음이었어요. 근데 보면 아이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심정. 사진들이 있었죠. 보도가 됐었고 네, 제가 네.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안고 있는 그 사진, 그걸 보니까 그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이제 피에타. 안고 있는 오케이. 그 성모님의 모습이 또 같이 떠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그래서 마더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고통과 아픈 마음, 이게 말로 형언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지만 그 뒤에만 빛의 알갱이가 퍼져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딛고 일어서는 어떤 숭고한 의지와 가치를 발견하고 네. 그걸 지향점을 두고 가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이거야말로 가장 그냥 오네요. 지금 상황들이. 개인이 됐던 세상이 됐던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지금 생길 정도로 전쟁은 심장을 꿰뚫어 버리시대. 네, 가장 상징적인 상징적이면서도 그림이라고 구체적이고 할수 있어요. 느낌이 확 오네요. 야, 좋습니다. 여기 심장이 있고 막 그 피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톨릭 신자예요. 아, 그래서 이 지금 불타는 심장과 칼 하나가 꽂혀져 있는 이 이미지가 가톨릭 미술에서 예수 성심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도상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좀 제 식대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제 피가 떨어지고 이 피 덩어리들이 모여져서 빛나는 샹들리에가 되는 그거를 제가 좀 이렇게 결합해서 한 거죠. 차용해가지고. 근데 그 연계성이 저기서도 보였지만 그 전쟁이 나가지고 폭탄이 터지는 것이 마치 반딧불처럼 보였던 것처럼 이 끔찍한 상황이 아름다운 모처럼 보여지는 눈이 또 같이 보이는데 이중성이 네, 이것도 역설인 거죠. 역설이죠. 네. 아름다우면 뭔가 다 역설이 있나 봅니다. 이제 인간의 살덩어리, 살덩어리. 인간의 그 피부, 그 벗겨지는 살, 그거를 좀 거기에 본질적인 거에 제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고, 근데 그거를 이 피어나는 장미로 이제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장미가 피어나는 계절이 이제 곧 다가오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역설인데요. 좀 이것도 역시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네,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희망적이면서도 굉장히 아련하네요, 색깔이나 느낌이. 네, 네. 이 핑크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핑크가 좀 모성적인 느낌도 네. 있고, 또 약간 우리 피부나 이 내면으로 들어가면 신체 장기의 색깔도 핑크 붉은빛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자주 사용해요. 자주 사용하고 좀 따뜻한 느낌도 들면서 장미의 역설일 수도 있겠다. 장미는 네. 시뻘건데. 네, 약간 섬뜩한 느낌도 있고 그러네. 네. 약간 좀 따뜻한 느낌도 있고 동시에.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재생과 회복의 상징으로 전 작업을 했어요. 장미라는 그 형상을 통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장미로 보시는 분도 있고 창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아하. 있고 근데 그거는 아하.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하. 작품 제목은 로즈예요. 아, 로즈. 오케이. 이번 전시, 데미안 그 전시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지질은 없다. 근데 뭐라 그랬지? 뭐든지 가능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아, 그런 게, 전 선생님 세계적인 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해주셔서. 네. 네. 우리 사진 하나 이렇게 찍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대박 나세요. 아이, 선생님 대박 나야지. 야.